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리는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더 겸손해질 수도, 더 유연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반도체 업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호황에 대한 고점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고, 반도체 업계에 투자한 이들 그리고 산업 자체에서도 이젠 좀 유연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증시를 들여다보다 인생 철학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 요즘인데요. 박앤커 올백 포트도 현 시점을 좀 인정하고 변화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뼈를 때리는 충격을 주고 있는 포트였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출발합니다. 박앤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활기차게 인사는 드렸고요. 오늘장 포트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는데 포트 전체 금액이 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좀 가슴속에 답답함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제 포트부터 보고 오늘 출연자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자, 5종목이 됐습니다. 어제 상신 브레이크 매도했죠. 상신 오늘 소폭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면 한독이 오늘 올라줍니다. 6% 상승. 어제 안 팔길 잘했죠. 오늘 포트에서 손실이 좀 줄어서 한 14,500원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우딘 퓨처스 올라가네요. 손실폭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폭을 키워주는 종목이 부재하다라는 점, 포트 전체 금액을 늘리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인터로조가 걱정이네요. 오늘 결국 손실 전환했어요. 0.4% 소폭이지만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금요일 출연자분이 이야기하셨던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방송 보고 산 거 12%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요. 준 K님께서 미인 앵커님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고. 미인 앵커, 네. 죄송해요. 자, 오늘 두 분과 인사 곧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김진경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오늘 포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권 대리님,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 뭘 드릴지 아시겠죠? 한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권 대리님 오면 한독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제가 일을 가고 대리님을 기다렸는데 오늘 또 한독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온화하게 대리님께. 네,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적으로 보자면 이제 수급적으로나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제 투신이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금지, 과열 금지까지 종목이 걸렸었습니다. 최근 그게 한 3일 정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JP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올랐던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밀리는 흐름이 과매도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뉴스가 이제 상승 재료가 나왔었죠. 이제 한독하고 제넥신이 하나의 그 회사를 5대5로 지분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이제 자료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좀 재료로성에 의해서 올라간 것들은 좀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환매할 기회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멜린치라는 이제 외국계 투자증권사의 창구를 보면은 만주 가까이 매도를 하는 그런 그 수량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사실 이제 이평선이 일단은 밀렸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일단 보수적으로 손절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1월 7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오늘 새벽부터 이제 JP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헬스케어에서 주목할 만한 좀 성과들이 나왔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따라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오늘 또 27,000원을 터치하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좀 양측의 좀 시각으로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7,000원 터치는 그건 무슨 악담이십니까? 지금 28,950원인데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일단은 금요일까지 지켜보자. 추가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기대를 안고
가보자. 한독에 대한 답변을 건네받았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여전사께서 이제 한 건 해주실 때가 되었지요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다나와 후속편을 기다린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전사. 저희 지난해 수익률 대결에서 정말 압도적인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셨고 저희 시간에 짬짬이 나오셨을 때도 좋은 수익을 내주셨었어요. 올 한 해 가고 뭐 이런 거나 제포트에 대한 뭐 추가적인 첨언이나 얘기해 주실 거 좀 자유롭게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올해는 사실은 시작부터가 사실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시장도 너무 침체가 되어 있고 사실 분위기도 쉽게 좀 반전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와 별다를 게 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더 재미있게 하려면 종목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낱낱이 좀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쉽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제포트에서는 어때요? 뭐 좀 정리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괜찮나요? 일단은 뭐 종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물론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담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좀 따라잡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 종목 편입을 하려면 굉장히 좀 낙폭과대주라든지 바닥주 위주로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좀 인터로조가 너무 좀 아쉬운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수익권일 때도 있었는데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인터로즈의 경우는 그 작년 12월경에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온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 어느 정도 그 부담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사실 이제 그 지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시간 자체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순저가의 경우는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려가지고 22,1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한 차례 소폭 수익을 내고 다시 눌림목이 나왔을 공략을 해보신 것도 나으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종 1차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25,500원으로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하단 자막으로 돌연 손실권. 네,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일단 손실 한 7,500원 정도 손실 구간인데요. 인터로조도 좀 지켜보면서 주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과연 올해 회심의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을지 궁금하고요. 권대리님의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딱 한 종목, 권홍섭 대리님은 신세계 INC, 그리고 김진경 팀장님은 한일 현대시멘트입니다. 네, 두 분 다 어떤 포인트로 들고 오셨을지 좀 궁금해요. 권 대리님의 기존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보다는 좀 더 무거운 느낌의 종목인데요. 어떠세요? 신세계 INC, 지금이 왜 봐야 되는지 포인트 잡아주시죠. 일단 올해에서 이제 좀 가장 좀 두드러진 섹터가 이제 아마 그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IT,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마 이제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D램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이런 업황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갔는데요. 아마 이제 2019년부터는 아마 이런 소프트웨어를 영위하는 회사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세계 외에도 뭐 롯데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와 관련된 뭐 한국정보인증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관심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세계 INC의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유일한 그 IT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뭐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크를 뭐 운영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IT 유통 같은 그리고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이마트24 이런 데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신세계가 이런 그 온라인 쪽으로 투자를 점점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신세계뿐만이 아니고 롯데도 이제 온라인 유통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롯데정보통신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신세계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런 유통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그 스타필드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하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남하고 이제 고양
스타필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가보시면은요, 그 SSG 페이로 오히려 그 사용을 할 경우에는 뭐 할인도 해주고 포인트 적립도 해주기 때문에 SSG 페이와 이렇게 입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마트나 이제 신세계 백화점은 약간 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이런 그 온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온라인 복합 쇼핑몰 쪽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IT에 결합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 회사의 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위에도 이제 이마트24가 이제 계속적으로 출점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편의점 사업이 너무나 좀 이렇게 과도하게 뭐 이제 좀 과도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점 출점 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마트24도 이제 그 신세계 부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편의점 출점을 도모하겠다라는 이런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세계 INC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성장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의 경우에는 이제 2018년 그러니까는 이제 하남을 비롯해서 2020년에는 안성 그리고 2021년에는 청라 지역까지 이제 스타필드가 계속적으로 개점할 예정이고요. 네. 이마트24 역시도 매년 1,000개 이상 점포수를 출하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수 부분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기라는 이제 그 SSG.com에 가서 이제 온라인 모임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SSG 페이 가입자 수도 거래액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는 거의 500만 명에서 거래액이 2조 원 수준으로 올해에도 한 20% 이상 증가를 하게 된다면 뭐 600만 명까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마트 편의점 규제 그러니까는 뭐 수수료 그런 규제 때문에 뭐 편의점의 진출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지금 실적이 전망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스타필드라든지 그리고 온라인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일본 이제 기술적 분석사 가격적인 흐름을 보자면 밑에 하단인 10만 8천 원까지 지지를 하고 12만 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 저점을 좀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모멘텀을 만들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추세선은 이제 하방으로 나와 있지만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초입 단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신세계 INC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올해 20만 원권 보다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지난해 20만 원권 보다가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에 좀 3일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신세계 INC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쪽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지분을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해 상대적으로 견조했기 때문일까요? 롯데정보통신에 조금 더 관심이 가고요.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롯데정보통신은 좋게 보고 있지만 이제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 좀 그런 어떻게 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박스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 한 7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어떤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으면 펀더멘탈은 튼튼하지만 모멘텀이 없다면은 또 박스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만약에 한 32,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사볼 만은 하고요. 신세계 INC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터치를 하다가 지난 12월 그러니까는 지난 11월부터 해가지고 저점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한번 좀 수익 그 여력도 크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팀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이쪽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 두고 계셨었는지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사실 유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경기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러한 분야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실적에서 가장 큰 우려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신세계 INC의 경우는 그래도 다양한 유통 채널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이제 신세계 그 그룹 차원 내에서도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스타필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조금 어떤 그 매출처를 확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세계 INC의 경우는 조금은 그러니까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INC 살펴봤고요. 채팅창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남북 경협주, 그동안 남북 경협 종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비춰주셨어요. 올해도 이 북측과 이야기가 잘 풀릴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사실 뭐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업종을 좀 관심을 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업주라든지 수주차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워낙에 큰 종목군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 자체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 이슈로 인해서 크게 움직여질 수 있을 만한 섹터군 위주로만 좀 살펴보셔도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 들어서 어떤 불투명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지면서 다시금 경업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 신년사에서 전제 조건과 그리고 어떤 대가가 없는 개성동 공단과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년사만 놓고 봤을 때라도 이렇게 경업주에 대해서 당분간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업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경업주를 키 맞추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경업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만 제가 굳이 현대 시멘트를 좀 가져온 이유들을 다른 종목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화공업부터 먼저 좀 살펴봤을 때는 오늘도 크게 급등세를 보이지만은 전고점 부근까지 급등을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선도전기도 전고점 부근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남북 경업주들이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한일 현대시멘트의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업주 안에서 굳이 좀 종목을 발굴하시려면은 아직은 전고점 부근까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13,000원 부근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다져나가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단기로는 제가 전고점 부근 5만 원대 후반권을 목표가로 좀 제시해 드리면서 최종 목표가 59,000원, 손절 라인의 경우는 4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올랐어요. 오늘 12% 급등인데 지금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장에서 좀 급하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로 하시기에는 좀 부담감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는 46,000원 후반권에서 47,000원 초반권대 살짝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시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은 좀 부담스러우니 살짝 내려갈 때쯤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는 바이오공께서도 참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권 대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방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한번 중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진척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진핑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진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비핵화에 대한 스케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남북 대북 관련주들이 거기에 상당 부분 많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약간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인 상황에서는 약간 좀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과거에 이제 몇 개 이제 그
대부 관련주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EM코리아라든지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약간 좀 덜 오른 그 신원종합개발도 그 조림 사업 관련돼서는 한번 또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 관련주는 이제 많이 좀 한번 이 시즌에는 한번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주식 고민되긴 하네요 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카이님께서 여벤져스 할 때 김진경 팀장이 네이처셀로 가장 좋은 수익률 올린 거 아니었나 뭐 이런 네, 확실히들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금요일 출연자분께서 또 채팅창에 오늘 참여를 해주셔서 한참 또 이야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요. 오늘 두 종목이 굉장히 고민됩니다. 네, 음악은 나오고 저의 고민은 깊어지고. 김진경 팀장님,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내가 박민영의 계좌를 이게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저의 선택으로서 일단 이슈가 가장 큰 종목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소차라든지 남북경합주 위주로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좀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뭐 신세계 ISC처럼 앞으로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기대가 될 수 있을 종목에 관심을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권 대리님은 참 제가 뭘 할지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오늘 저 매수 안 하려고요. 역시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일현대시멘트는 오늘의 급등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절대가 금액이나 또 너무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거 선택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어깨가 무거운데 네, 일단 오늘은 보류됐고요. 이 종목 한번 두 분께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넷마블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넷마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짤막하게라도 각각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권 대리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넷마블의 30초 씩.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가 그러니까는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흥행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NC소프트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섹터 가운데서도 넷마블은 지금 약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0만 원 밑에서는 매수를 해볼만 하지만 아직까지 NC소프트 대비해서 PER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는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지난해 많이 떨어졌던 넷마블 팀장님께서는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를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힘을 크게 쓰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 자체를 조금 놓고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시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10만 원권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뭐 지금 당장 매수 의견을 두 분 다 주시진 않으셨어요.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판단이셨네요. 알겠습니다. 뭐 궁금했던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건네받았고요. 권홍섭 대리님,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여러분 힘내서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